새벽입니다. 종을 올렸습니다. 참 엉뚱한 것 같다 이런 생각 혹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왜 올리는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 올립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종을 올립니다. 제가 종치는 할아버지로 이제 남은 생을 살아볼 생각을 하고 어제 이 종을 사왔습니다. 이 종이 비싸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뭐 99.99% 24K 순금 종이래요. 제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금액은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세요. 참 좋습니다. 여기에 십자가는 이것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 예배 때 이 종을 치는데, 이거 이제 성종이라 하죠. 절에서도 이걸 하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빼고 이렇게 위를 동그랗게 해놓고서도 종을 치고요. 이 절 표시 그 절만자입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또 꼽을 수도 있겠군요. 제가 새벽에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을 올리는 것은 사랑의 의미를 담습니다. 누구 사랑입니까? 우리 후손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게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6명의 친손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모레면 또 양손, 그렇다고 양자로 법상 맞은 건 아니지만 그보다 못지않은 손자, 손녀들, 현재는 4명인데 1명 더 오기로 했고 또 1명 더 오면 6명이 돼요. 12명의 친손, 양손이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오늘은 2015년 1월 22일 새벽인데 잘 자고 잘 먹고 아프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은 교회가 맞아요. 근데 기도는 또 절에서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양, 신앙의 형식대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어린이들 앞에 할아버지답고 어른다워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혼자 어디를 가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볼일 보러 다니는 건 말고요. 관광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물론 어떤 작품 구상을 위해서는 기차 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데 갈 때마다 마음이 착잡했었어요. 전국의 박물관이 700여 개 됩니다. 기념관도 있고 우리가 가볼 만한 유적지가 셀 수도 없이 1000곳이 넘어요. 1000곳이. 매일 가도 3년을 가야 하고 사흘에 한 번씩 가면은 10년 가야 돼요. 10년을 그것만 다녀야 우리나라에는 좋은 곳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가 건국되었고 고조선이나 고구려, 부여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것. 뿌리 찾자 뭐 하느냐, 먹고 살기 바쁜데. 아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유학을 갈 사람은 유학을 가고 영어를 전공해야 될 사람은 영어를 전공하는 것이고 뭐 기술을 전공하는 사람은 기술을 전공하는 거,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잘 지으면 맞습니다. 저는 얼마나 앞으로 살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에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볼 작심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나이 들어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게 무엇일까요? 제가 갖출 자세를 갖추고 할 생각을 하고 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일반 노인과 좀 다르게 늘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늘 독서하는 모습 보이고 어린이들을 보면 그만 마음으로나마 듬뿍 사랑을 주고 요즘 뭐 아이들 예쁘다 하면 경계하잖아요. 이제 나는 할아버지가 되니까 경계들 별로 안 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삭막합니다. 이런 세상에 이 종소리에 담아서 그냥 종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종 속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기서 작은 방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 종을 들고 이제 미국에도 가고 뭐 중국에도 가고 북한에도 가서 여기 보면 KMC TV라고 써 있어요. 뭐 잘 찍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서 제가 시력이 안 좋거든요. 어린이가 미래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재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걸 많이 보게 하고 듣게 해줘야 되는데 그 뭐 하시는 분 좋은 분들 많죠. 저는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도 손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 참 훌륭한 어른이다 싶은 분을 만나면 많은 어린이들의 스승이 되십시오. 우리 한국에는 좋은 어린이 스승의 그 본이 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 대표적이죠. 그분이요. 의암 손병희 3.1 민족 대표의 사위입니다. 그분이. 그 집안에 대해서도 제가 참 어떤 책을 좀 내면 좋겠던데 교육 드라마로서 교육용 독서로서 이 방정환 선생 이야기를 그런 것을 좀 집필해 볼 욕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나의 몸입니다. 사람이 기독교에서 영생 하는데 영생 맞고요. 맞아요. 맞는데 기독교의 얘기다 이러는 분들에게는 제가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는 다른 얘기지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하는 분에게 당신에게도 영생이 있다면 그것은 후손입니다. 후손은 내 몸에서 나를 갈라낸 나의 몸입니다. 배치로 말하면 고갱입니다. 꼬갱이. 부모는 거죽입니다. 자꾸 물르고 시들고 그리고 쓰레기로 잘라내야 되죠. 알맹이에요. 나의 영원한 이 땅에서의 영생은 나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잘 돼야 돼요. 이제 노인이 잘 돼봐야 뭐합니까? 저는 어려서 그 6.25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방공호에 들어가서 숨고 그러면 막 흙으로 파는 방공호에 거기 뭐 소나무를 뭐 석가래 같이 얹어가지고 솔가지를 얹고서 흙을 덮고는 굴로 빠져 들어가고 뭐 이런. 그래도 6.25의 그 아픈 참상을 어렸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지금 70여 년 이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나 제 부모님들은 그 6.25의 참상을 잘 압니다. 그 북한에서 내려온 이산 가족들은 그거
저 그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그런, 저야 방공호에 들어가면 B29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막 이리 움츠리고 숙여 그러고 막 그랬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제 일생은 이 전쟁을 어려서 경험하고 참 복되게 살았습니다. 우리 국가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참 지켜준 그 복된 대한민국 환경이었죠. 이대로 우리가 전쟁 없이 2대, 3대, 4대, 5대, 10대, 100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지 못한 환경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탁 우리 머리 위를 콱 어깨를 콱 짓누르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생각하면요 가슴이 저릿저릿해요. 이런 것이야 왜 저릿저릿합니까? 다 죽을까봐 아니에요. 우리한테 폭탄에 맞자 혼자 폭탄에 맞자 죽든 어쨌든 자연사를 하든 문제는 100년을 살아야 되고 120년을 살아야 될 우리의 후손들, 대를 이어 1000년을 살아야 될 우리의 후손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줄 길이 없어요. 한 것은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3,000조가 넘답니다. 이거 빚을 말이에요. 정치인 여러분들, 좀 일 덜 해도 좋으니 이 빚 좀 이거 늘리지 맙시다. 이거 나라가 이거요. 빚으로 사는 건 가정으로 말하면요. 압류 들어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손자, 증손자의 밥그릇을 빼다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빚을 늘립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고 그래서 한번 원 없이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후대들의 것 나이 어리다고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뱃속에 들었다고 쟤들에게 이렇게 막 물려줍니까? 빚을 지금 도시건설 이것도요. 이거 쓰레기예요. 이거 누가 치울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 치워야 됩니다. 도시개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 아파트 저거 꽝 하면 한 번에 무너지죠. 폐기물은 어떡할 건데요. 서울 저거 전부 다 대단한 인테리어에 어마어마한 음식물에 저렇지만 제가 볼 땐 전부 다 아이들 쓰레기예요. 저거 다 재건축을 하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빚은 잔뜩 진 나라에서 이야기가 이거 어디로 갑니까 지금? 막 헤매고 있습니까? 다시 저는 이 새벽에 일찍 잠이 깹니다. 노인이라 잠이 없어 그런 거 그렇게 이해하셔도. 근데 저는 청년의 때부터 밤을 즐겨 했습니다.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밤문화가 없다 이렇게 늘 말해요.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옵니다. 하여간 노래방 가고 노래방 간 지가 10년인지 5년인지 노래방 가도 즐겁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밤에 뭐까지 바쁘다. 밤에 바쁜 거는 대개 교제죠, 교제. 저는 교제가 좀 인간 관계학적 측면에서 보면 좀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면은 집에서 가족들과 그 원칙이에요, 원칙. 낮에는 나가고 밤에는 들어와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 쉬어라, 기도하라. 근데 저는 그 청각 때부터 작곡을 했어요. 작사를 했어요. 이게 식구들이 다 자야 그때 제가 이제 일할
환경입니다. 방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았으니까 한 방에서 아이들, 어린 아이들하고 그러면 이제 집사람도 자고 큰아들, 딸 다 자고 잘 때 작곡을 했어요. 작사를 했어요. 조용히 해야 돼요. 주변이 다 잠들어야 그 아주 세미한 그 음정을 잡아냈죠. 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생 밤 새벽 2시면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찍 자죠. 일찍 잡니다, 제가. 그래서 6, 7시까지 기도하고 책 보고 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여러 권 냈어요. 그나마도 요즘 연 3일째 잠을 잘 못 잡니다. 미국에 우리 둘째 송은이가 많이 아프대요.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대요. 아이가 잘 걷지를 못한대요. 그냥 업고 다닌대요, 집안에서도. 그것이 눈에 밟혀서 자식이 아프다는데 장사 없습니다. 참 지난 밤에 8시, 어젯밤 8시 아들하고 이제 스카이프 대화를 하면서 그 빼고 여러분 집에 손자녀들 아픈 어른 있습니까? 부모 있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 성은이는 건강한 아이죠. 더 많이 아픈 아이도 있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 병원이 어려워요. 아무튼 그 아픈 것은 우리 손녀딸의 경우는 면역 결핍이라고까지는 따가 안 하죠. 하여튼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현상이다 그래요. 면역. 싸워서 이길 그 백혈구 숫자가 줄어들면 떨어지죠. 제가 이 사과를 들고 나왔어요. 사과 보이죠? 사과. 자, 이 속에 온갖 그 땅 속에서 물을 빨아올려서 이 나무에 이런 것이 달려서 이 속에 설탕도 넣고 깨소금도 넣고 또 소금도 친 거죠. 그 참 이 음식 대단히 그 위대한 겁니다. 내가 음식 얘기를 하려니까 사과를 그냥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만 뭐든지 고루 먹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 태생적 엄마의 모태에 있던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힘듭니다. 거기는 자동 온도 조절되고 자동 음식 공급되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딱 나와서 세상에 나오면 이거 뭐 도대체 기가 막힌 일이죠. 뭘 먹고 살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가 뭐 최고라고 먹이는 뭐 우유 먹고 엄마 젖이 그 최고인데 우유 그 인위적으로 데운 것보다 우리의 그 생리적으로 데워진 우유가 엄마 젖이 그 태내에 있을 때 환경하고 제일 맞는 건데 그것만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먹이고 밥을 가르쳐 밥을 먹으면 그거 돌멩이 먹는 것 같지 않겠어요? 아직 이빨도 안 났는데 그러다가 뭐 김치? 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걔들은 그 어릴 때 음식 배울 때요. 그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죽이려는 거 같죠. 거기다 쉬고 맺고 떨고 사남 감신고 뭐 오미인데 오미를 한문으로 말하는데 오미뿐입니까? 일만 미가 맛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영양이 들었고 그 모든 것에는 우리 몸이 어떤 환경에 가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면역
체계를 갖춘 전쟁터로 말하면은 온갖 무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기가 들었다고 사과를 10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 먹어야 돼요. 골고루. 그 배합 비율에 서 한국인이야 밥을 많이 먹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밥이 좀 적죠. 그 빵을 먹고 고기를 많이 먹죠. 그러면 또 이제 야채를 또 같이 한 가지만 먹으면 태내에서 나오지 못한 아이와 같아집니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이걸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애들이 안 먹으려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안 먹이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든지 한 톨씩이라도, 뭐든지 손톱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10가지, 100가지 그 많은 것을 고루 먹여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1만 년, 10만 년 이 오랜 기원 동안에 인류가 먹으면서 다 그것이 우리 인류를 이렇게 오랜 동안 지탱할 수 있는 그 양분으로 몸이 제일이니까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 없어요. 제가 술을 못 먹지만 술에 대한 원리는 압니다. 술은 체질이 안 맞는다 그런 거 없어요. 하루에 한 방울 먹는 건 괜찮잖아요. 그 다음날 2방울 먹어보시고, 열흘 후에 5방울 먹고, 100일 후에 15방울 먹으면, 1년만 먹으면은 한 잔, 2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체질화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습관이거든요. 이와 같이 유익한 것은 골고루 먹어야 돼요. 새벽 종을 울리면서 30분이라는 게 쓸 게 없네요. 밖에는 지금 겨울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빗소리 좋죠. 근데 소리 중에 눈 내리는 소리는 못 들어봤죠? 눈이 내리듯이 그렇게 소문 없이 그렇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살피고 말이 폭풍 같지 않고 말이 소나기 같지 않고 말이 눈처럼 부드러운 그렇게 노년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서 종을 샀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스페인 내전 1930년대 내전 때 참여한 해밍웨이의 그 실제 체험을 토대로 한 시에 나오는 건데, 누구를 위해 잠을 자고, 누구를 위해 밥을 먹고, 누구를 위해 건강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립니까? 왜 종을 울립니까? 오늘도 여러분 동부서주 바쁘실 텐데 무엇 때문에 오늘도 바쁠 것인가? 여러분의 흘리는 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온갖 생각의 뭉치들이 젊어서야 그게 각도가 안 나갈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혈기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이 나라와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 노인들이 맡읍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맡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어떻게 맡습니까? 그들의 감성과 그들의 교육을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죠. 시사를 중심으로 한 인성. 제가 이 테마가 이건데, 뒤에서
하는 그 생각들이 밀려와요. 제가 이 밀려오는 생각을 그 말로 하려니까 그 참 생각은 한강인데 도랑물, 생각은 동해 바다인데 뭐 낙동강, 하여튼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말로 담고 어떻게 글로 담아서 대한민국이 전쟁 걱정 없고 먹을거리 걱정 없고 이웃나라와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먹는 게 지금 80%가 수입품입니다. 외국과의 관계.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이익관계가 엉켜 있어요. 그러다 감정이 상하면요, 그럼 문제가 되고 해요. 지구촌의 평안과 대한민국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년, 1000년을 위해서, 그래서 종을 올립니다.